안녕하십니까. 덕훈맨입니다. 지게차 운전기능사 필기 기출보급 및 예상문제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그러면 문제풀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지게차의 마스트를 앞 또는 뒤로 기울이도록 작동시키는 것. 마스트를 앞으로 뒤로 기울도록 이렇게 작동시키는 것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틸트 레버죠. 틸트 레버가 앞뒤로 마스트를 기울게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부분, 이것이 마스트입니다. 이것을 앞으로도 뒤로도 좀 기울게 할 수 있죠. 뭐가요? 틸트 레버가. 틸트 레버로 마스트를 앞뒤로 기울게 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틸트 레버고요. 틸트 레버를 앞으로 밀면 앞으로 기울어지고 당기면 뒤로 기울어집니다. 밀면 앞으로 기울어지고 당기면 뒤로 기울어집니다. 2번입니다. 건설기계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건설기계를 폐기한 경우 말소할 수 있겠죠. 건설기계를 수출한다. 말소해야겠죠. 건설기계를 장기간 운행하지 않고 세워뒀다. 이것만 가지고 말소 사유는 아니죠. 5, 6개월 동안 일 안 하고 세워놨다고 말소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건설기기를 교육연구 목적으로 사용한다. 이 경우도 말소합니다. 그래서 말소 사유가 아닌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건설기계를 장기간 운행하지 않는다. 세워놨다고만 해서 그것이 말소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3번입니다. 지게차를 운전하여 화물 운반 시 주의사항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 자, 지게차는 완충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면이 좋지 않을 때는 저속으로 운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승차감이 좋지 않기 때문이죠. 경사지를 운행할 때는 화물을 위쪽으로 합니다. 맞습니다. 이런 경사지를 운행한다면 지게차에 화물이 여기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위쪽에 있어야 합니다. 화물 운반거리는 5m 이내로 한다? 작업장 돌아다니는데 5m 돌아가지고서 무슨 작업을 하겠습니까?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노면에서 포크를 2, 30cm 들어 올린 후에 이동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지게차는 주로 가벼운 화물에다가 단거리, 그 작업장 내를 왔다 갔다 하죠. 그렇다고 해서 5m로 한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중 건설기계 정비업의 등록 구분이 맞는 것. 건설기계 정비업, 종합건설기계 정비업, 그 다음에 부분건설정비업, 전문건설정비업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정답은 1번입니다. 논도장 찍어 두시고요. 건설기계 정비업은 종합건설기계정비업, 부분건설기계정비업, 전문건설기계정비업 1번이 정답입니다. 타이어식 건설기계정비에서 토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바퀴를 정렬할 때 위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뒤쪽이 좀 더 넓고 앞쪽이 좀 더 좁은 형태, 이런 형태로 토인을 조정을 합니다. 토인은 반드시 직진 상태에서 측정해야 한다. 이것도 맞고요. 토인은 직진성을 좋게 하고 저양을 가볍게 한다. 맞습니다. 토인은 좌우 앞바퀴의 간격이 앞보다 뒤가 좁은 것이다. 앞이 좁죠. 뒤가 넓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틀린 것이죠. 토인 조정이 잘못되었을 때 타이어의 편마모가 된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달리면은 이 부분이 좁은 것이 오히려 이제 어떤 직진성 성격으로 작동하는 거죠. 그래서 조정을 할 때는 위에서 보면 앞부분이 좀 더 좁고 뒷부분이 좀 더 넓은 이 토인은 이렇게 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인은 좌우 앞바퀴의 간격이 앞보다 뒤가 좁은 것이다가 아니고 뒤보다 앞이 좁다, 앞부분이 좁다라는 거죠. 그래서 토인은 차량의 앞바퀴를 위에서 내려다보면 앞쪽이 뒤쪽보다 약간 좁게 되어 있는 거. 그래서 그림으로 한번 보면요, 이런 식입니다.
이게 토인의 조정입니다. 압박 규정, 바퀴 정렬할 때. 그래서 뒤가 약간 넓고 앞이 약간 좁게. 이것이 토인입니다. 지게차의 포크를 상승 및 하강시키는 요압 실린더의 방식은, 요압 실린더는 이쪽에서 이리 밀면 이리 가고 이쪽에서 이리 밀면 이리 가고, 이것이 복동식이죠. 근데 여기서 밀면 이쪽으로만 가게 돼 있는 거, 이것이 단동식이에요. 근데 지게차는 어떻습니까? 포크에 올라갈 때만 압이 가해지면 돼요. 올라갈 때만. 내려올 때는 어떻게 해요? 여기서 압을 가할 필요가 없이 자연 낙하시킨 거죠. 예, 포크의 힘으로 자연 하강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단동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포크는 단동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라갈 때만 압이 밀어주고 내려올 때는 자체 힘으로 내려온다. 그래서 단동식이 되겠습니다. 그 포크는 상승시킬 때만 유압이 공급되고 하강시킬 때는 중력의 힘을 이용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이 단동식이 되겠습니다. 유압모터의 특징이 아닌 것은, 유압모터 관성력이 크다? 아니죠. 관성력은 뭐예요? 쭉 가다가 멈춰도 관성의 힘으로 더 가는 거예요. 근데 유압은 그렇지 않아요. 거의 그 자리에서 멈춰버려요. 소음이 크다? 아니에요. 소음이 적어요. 이것이 그 유압이 부드러우면서도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관성력이 적고 소음이 적다 그래야 맞는 거죠. 틀린 거죠. 특징이 아닌 것은 그렇게 1번이 정답이죠. 광범위한 무단 변속을 얻을 수 있어요. 변속하는데 막 우당탕탕 하면서 변속하지 않아요. 급정거를 쉽게 할 수 있어요. 왜? 관성의 힘이 적기 때문이에요. 작동이 신속 정확합니다. 유압모터의 특징이 아닌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유압모터는 관성력이 적고 소음이 적습니다. 무한궤도식의 리코일 스프링을 이중 스프링으로 하는 이유로 가장 적합한 것은, 이중 스프링으로 한다 하면 벌써 여기에 뭐 하는 건지를 모른다 할지라도 느낌은 오죠. 예. 서징 현상 줄이기 위해서, 서징 현상. 서징 현상은 뭐예요? 압력이 크고 낮고 할 때 그 최대 압력 큰 것에 그걸 서징 현상인데, 일종의 충격? 뭐 이런 말로도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도 괜찮죠. 그래서 어떤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이중 스프링이 아무래도 낫겠죠. 그러면 무한궤도식의 리코일 스프링이 어디다 달냐면은, 바퀴가 이렇게 있으면요, 앞에가 프론트 아이들러입니다. 요 뒤에가 스프로킷이에요. 이 스프로킷은 엔진의 프라이라고 연결돼서 구동력을 발생시켜요. 이게 체인으로 감고 뭘 돌리냐면은 프론트 아이들러를 돌리는 거예요. 이 프론트 아이들러 뒤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요게 리코일 스프링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부딪힌다든가 뭐 짐을 싣고 이렇게 충격이 올 때 이 충격을 완충시켜주기 위한 게 리코일 스프링입니다. 이 리코일 스프링이 이중 스프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서징압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이것이 프론트 아이들러예요. 이쪽에서 오는 충격이 받기 위해서 여기에 겉에 보이는 이 스프링 속에 또 하나의 스프링을 두어서 이중 스프링으로 하는 이유는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서 또는 서징압을 줄이기 위해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코일 스프링은 주행 중 트랙의 전면에서 오는 충격을 완화해서 차체의 파손을 방지하고 원활한 운전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스프링을 이중으로 하는 이유는 공진, 진동을 줄여서 서징 현상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야간에 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전조등을 하향으로 한다. 그래서 눈부심이 상대방 운전자에게 그 눈부심이 가지 않도록 하는 거죠. 전조등을 하향으로 해준다. 이 부분은 도로교통법에 나와 있는 하향에 대한 얘기니까요. 불빛의 방향을 아래로 향하게 해줘라 라는 내용이니까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모든 차는 마주보고 진행할 때는 전조등의 밝기를 줄이고 불빛을 아래로 하향으로 해라. 이것이 도로교통법 시행령 20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전조등을 하향으로 한다. 지게차의 화물 운반 작업 중 가장 적당한 것은, 자, 물건을 실을 때는 몇 도 정도요? 4도 정도. 틸트레바로 이 마스트를 약 4도 정도, 너무 기울었나요? 4도 정도 이렇게 기울게 하고, 물건을 내릴 때는 마스트를 약간 이렇게 4도 정도 앞으로 기울게 해서 내린다. 그래서 뒤로 4도, 앞으로 4도. 마스트를 뒤로 4도 정도 경사시켜서 운반한다. 운반할 때는 이렇게 운반한 거죠. 내릴 때는 앞으로 4도 정도. 그래서 운반할 때 짐 실었죠? 그러면 뒤로 4도 정도를 틸트랩으로 마스터를 기울게 해가지고 운반한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화물을 운반할 때는 마스터를 4도 정도 경사시키고 화물을 내릴 때는 마스터를 터가 아니고 마스터인데요. 어떻게 나왔습니다. 마스터를 4도 정도 경사시킨다. 지게차에 짐을 싣고 창고나 공장을 출입할 때의 주의사항. 짐이 출입구 높이에 닿지 않도록, 그렇죠? 팔이나 몸을 차체 밖으로 내밀지 말아야죠. 맞습니다. 주의 장애물 상태를 확인하는 이상이 없을 때 출입한다. 맞습니다. 차폭과 출입구의 폭은 확인할 필요가 없다. 틀렸죠? 만약에 확인 안 하고 그냥 들어가다가 차폭이 넓어갖고 출입구하고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 사고 나겠죠? 그래서 차폭과 출입구의 폭을 서로 확인해 봐야 합니다. 출입구의 폭보다 차폭이 크다면 위험하기 때문에 확인 후 출입해야 합니다. 운전 중 좁은 장소에서 지게차를 방향 전환시킬 때 가장 주의할 점. 자, 지게차는 방향 전환을 앞바퀴로 합니까? 뒷바퀴로 합니까? 뒷바퀴가 조향바퀴입니다. 그 뒷바퀴로 방향 전환하는 거예요. 그냥 방향 전환할 때는 어디를 주의하겠습니까? 뒷바퀴 부분을 주의해야 합니다. 뒷바퀴로 방향 전환하기 때문에. 그래서 운전 중 좁은 지게차를 방향 전환시킬 때 어떻게 한다고요? 뒷바퀴의 회전에 주의해야 합니다. 뒷바퀴로 방향 전환을 하기 때문입니다. 지게차의 조향장치는 어디에 붙었다고요? 뒷바퀴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뒷바퀴 회전에 주의해야 합니다. 방향 전환 시에는요. 13번입니다. 수동 변속기가 장착된 건설기계 장비에서 클러치가 연결된 상태에서 기어를 변속을 했다. 기어 변속을 하려면 클러치 밟아서 떼준 다음에 기어를 넣어줘야 되는데 그냥 클러치가 연결된 상태에서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드락 소리 나면서 기어가 손상될 수 있죠. 객 하면서 기어에서 소리가 나고 기어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클러치가 연결된 상태에서 기어 변속을 하게 되면 심한 마찰 소음과 함께 맞물려 돌아가는 기어를 무리하게 바꾸게 되기 때문에 기어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지게차 운전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이 그냥 나왔네요. 창고를 출입할 때 출입물의 크기를 알기 위해서 팔을 밖으로 내밀고 운전한다. 출입물의 크기를 알려면 들어가기 전에 미리서 차폭과 문의 폭을 재본다든가 뭐 이렇게 해야지 들어가면서 팔 내밀어 가지고 이건 아니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장비의 운행 중 변속 레버가 빠질 수 있는 원인에 해당되는 거. 변속 레버가 빠진다. 어떤 경우일까요? 그렇습니다. 기어가 충분히 물리지 않았을 때는 변속 레버가 빠질 수 있습니다. 장비 운행 중 변속 레버가 빠진다. 그래서 변속 레버는 변속기를 조정하기 위한 것인데 기어가 충분히 물리지 않으면 헐거워져서 변속 레버가 빠질 수가 있습니다. 16번입니다. 라디에이터 캡을 열었을 때 냉각수에 오일이 섞였다. 냉각수하고 오일하고 밀접한 관련이 흐르는 것, 즉 오일을 식히기 위해서 냉각수가 옆으로 흐르는 것, 이게 뭡니까?
오일 쿨러입니다. 오일을 쿨 시키기 위해서 뭔가가 이제 옆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게 냉각수예요. 그런데 이 오일 돌아가는 관이 파손돼 가지고 냉각수 쪽으로 흘렀다 그러면 냉각수에 오일이 섞이겠죠. 즉 쉽게 말하면 오일 쿨러가 파손되었을 때 냉각수에 오일이 섞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행식 오일 쿨러에서는 냉각수가 오일에 거의 이제 가까이에서 흐르면서 오일을 식혀주는 거죠. 그런데 오일이 어떤 경우든 새가지고 냉각수 쪽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냉각수에 오일이 섞인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일 쿨러의 파손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조종 렌치에 힘이 작용되도록 사용하는 이유로 맞는 것은, 자, 조종 렌치 힘이 이렇게 가해지고 있죠. 그러면 이 힘은 어디서 받습니까? 고정조에서 받습니다. 이 조종조가 힘을 받도록 하면 안 됩니다. 이 조종조는 힘이 없어요. 이 조종조는 이 사이즈 조절하는 데 쓰이기 때문에 힘이 여기서 받아야 돼요. 고정조에서. 그러려면 이 상태에서 내 쪽으로, 내 몸 쪽으로 당겨야 돼요. 왜 이렇게 합니까? 그렇습니다. 이 렌치의 파손을 방지하고 이것이 안전한 자세예요. 그래서 안전사고도 안 나고 하는 안전 자세죠. 렌치의 파손을 방지하고 안전한 자세이기 때문에 힘 조절이 이러한 식으로 고정조가 여기에 있고 고정조 밑에 쪽으로 내 몸 쪽으로 당기면서 작업한다. 그래서 아래턱 방향으로 힘이 작용되도록 사용하는 이유는 힘을 받는 부분이 고정조가 되기 때문에 기계의 이 도구의 파손도 방지하고 그리고 이것이 작업상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수동 변속기가 장착된 건설 기계에 기어의 이중 물림을 방지한다. 만약 기어가 3단도 물고 2단도 물고 동시에 물려버린다고 가정해 보세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기어가 2단만 물면 딱 잠기고 3단만 물면 딱 잠기도록 어떤 장치가 있죠. 그래서 이 홈 안으로 인터 들어가면 록 잠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장치를 인터록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홈이 있어가지고 홈으로 딱 들어가면 더 이상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위로 올려서 빼지 않는 한은 그래서 이중으로 물림을 방지합니다. 이것을 홈 안으로 들어가면 록 시켜버린다 해서 인터록 장치라고 합니다. 변속기 조작기구의 인터록 장치는 이중 물림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게차가 완충장치, 평가 스프링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아까도 잠깐 보았지만 이 완충장치를 사용하면 어떻습니까? 승차감은 좋죠. 근데 어때요? 이렇게 위로 아래로 흔들리면서 뭐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진동이 있죠. 진동. 롤링이 있죠. 롤링. 이 롤링이 어떠냐면 지게차 이 마스터에 실은 짐이 울렁울렁하면 이게 이제 쏟아지거나 안전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게차는 평가장치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롤링 시 적화물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둔 겁니다. 설치하지 않은 겁니다. 평가장치를. 평가장치가 뭐냐 그러니까 이런 거, 이런 거. 이렇게. 승차감 좋게 하기 위해서 스프링 둔 거죠. 이러면 이 위에 있는 사람이 승차감이 좋겠죠. 근데 이렇게 돼서 울렁울렁하면 이 진동 때문에, 롤링 때문에 적화물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여기 실었던, 포크에 실었던 적화물이.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걸 안 둔다는 거예요. 승차감이 안 좋아요. 지게차의 이동 작업 중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화물 아래에 사람이 서 있거나 지나가게 해서는 안 되겠죠. 안전상. 보행자와 장애물을 주의하면서 운전한다. 맞습니다. 경사면에서 운행할 때는 화물을 경사면 아래쪽으로 아니죠. 이런 경사물에서 운행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화물이 여기다 실한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러면 이 내려간다면 후진으로 내려가는 거죠. 후진으로. 화물이 위로 가게. 그래서 여기서 아래쪽을 향하게 틀린 거죠. 경사물에서 운행했던 화물을 경사물 위쪽으로 향하게 한다. 맞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건설기계의 임시 운행의 사유에 해당되는 거.
작업을 위해서 건설 현장에서 건설기를 운행할 때 자기 번호판 달고 하면 되죠. 임시 운행이 필요가 없겠죠. 정기검사를 받기 위해서 건설기 검사 장소로 갈 때 이것도 자기 번호판 달고 가면 됩니다. 임시 운행허가 필요가 없죠. 등록 신청을 위해서 건설기계 등록자로 운행할 때 아직 남바가 안 나왔습니다. 임시 운행해야겠죠. 이런 경우는 임시 운행해야 합니다. 지금 남바 받으려고 등록 신청하러 가니까 등록 말소를 위하여 건설기계를 폐기장으로 폐기장으로 운행할 때 폐기적으로가 아니라 폐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쳐주십시오. 좀 잘못 나왔네요. 폐기장으로 운행할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때도 자기 번호판 달고 가면 되는 거예요. 임시 운행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정답은 아직 번호판이 나오기 전인 이때는 임시 운행을 할 수밖에 없죠. 등록 신청하기 위해서 등록지로 운행할 때. 유압장치의 금속가루 또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맞게 짝지어진 것은 이건 정답이 필터와 스트레이너입니다. 여기에 유압통이 있고 여기서 이제 유압 모터가 유압 펌프를 돌립니다. 그러면 유압 펌프에서 이제 릴리프 밸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액추에이터까지 이제 올라가게 되겠죠. 이 과정 중에다가 이물질 들어가지 말라고 설치하는 것을 우리는 필터라고 부릅니다. 필터. 그리고 요 부분에서 유압 펌프로 들어가는 요 부분에서 이물질 들어가지 말라고 설치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스트레이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흡입 부분에서는 스트레이너, 그 다음에 이 순환 부분에서는 필터를 둡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3번으로 봐야 합니다. 필터와 스트레이너입니다. 그래서 필터는 오일이 순환하는 과정에서 지금 보시면 요 윗부분, 요 윗부분이 오일이 순환하는 과정에 여러 부분에다 둡니다. 뭐 수분이나 금속 분말이라든가 이런 찌꺼기 등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스트레이너는 오일 탱크 내에 설치해서 흡입 부분, 이 흡입 부분에다가 두는 거. 이것을 스트레이너. 이 부분에 있는 것은 스트레이너. 이 순환 부분에 있는 것은 필터. 그래서 필터와 스트레이너가 되겠습니다. 유압건설기계의 고압호스가 자주 파열되는 원인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아까도 보셨지만 여기서 모터가 이제 펌프를 돌립니다. 그래서 유압이 올라가죠. 올라가면서 여기쯤에 릴리프 밸브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쭉 올라가서 이제 액추에이터까지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 릴리프 밸브를 예를 들면 100바로 맞췄습니다. 그러면 이 압이 100 이상이 내가면은 릴리프 밸브가 열리면서 이제 오일은 이쪽으로 순환하게 되겠죠. 그래서 100 이상은 안 올라가게 만드는 거. 이것이 릴리프 밸브예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고압 호스들이 견딜 수 있는 것이 100바에서밖에 못 견디는데 이 릴리프 밸브를 150바에다 맞췄어요. 그러면 압이 얼마까지 올라가나요? 150까지 올라가게 돼 있다고. 그러면 다 터져버린다는 얘기. 즉 고압 호스가 다 터진다. 그것은 일단은 뭘 의심합니까? 릴리프 밸브가 너무 높게 설정되지 않았나. 그래서 릴리프 밸브의 설정 압력 불량, 이것이 고압 호스들이 막 파손된다. 그러면 릴리프 밸브를 봐야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린 그림하고 한번 연상을 해보시면서요. 건설기계 장비에 축전지 케이블 탈거, 소위 말해서 배터리 뗄 때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축전지 케이블 탈거할 때 어떻게 하냐. 맨 먼저 뭐부터 뗍니까? 그렇죠. 접지선부터 떼죠. 접지선이 마이너스 선이에요. 접지선을 먼저 떼고 그 다음에 플러스 선을 뗍니다. 그래서 1번 접지선, 2번 플러스 선 이렇게 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붙일 때는요. 접지선을 먼저 붙이죠. 그래서 융착시킬 때는 접지선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선을 2번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뗄 때니까 접지선을 먼저 탈거합니다. 그걸 찾으면 되겠죠. 접지되어 있는 케이블을 먼저 탈거한다. 이게 마이너스 선이에요. 그래서 탈거, 떼는 거니까
이걸 먼저 뗀다는 거죠. 축전지 단자로부터 케이블을 탈거할 경우 반드시 접지 단자 마이너스 케이블을 먼저 탈거하고 그런 다음에 플러스를 나중에. 근데 설치할 경우에는 마이너스를 나중에 설치하는 거예요. 떼일 때는 마이너스를 먼저 떼고 설치할 때는 마이너스를 나중에 접지선을 붙인다. 다음 중 통행의 우선순위로 오른 거. 통행의 우선순위에서는 무조건 긴급자동차는 우선 해야겠죠. 긴급자동차. 그 다음에는 긴급자동차 이외의 자동차.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이제 일반 자동차 이렇게 부르면 일반 자동차예요. 또는 긴급자동차 이외의 자동차. 그래도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가 뭐냐면 바로 원동기 장치 자전거예요.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다 원동기 장치를 한 거죠. 그 다음에가 우마차예요. 우마차.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긴급자동차, 일반자동차, 원동기 장치 자전거 이렇게 되겠네요. 이 순서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도로의 통행 우선순위, 긴급자동차 우선, 그 다음에 긴급자동차 이외의 자동차 법정으로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이게 일반자동차라고 하고, 그 다음에 원동기 자전거, 원동기 장치 자전거, 그 다음에 그 외의 차마, 우마차 이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사행정 사이클 기관의 행정 순서로 맞는 것. 흡입, 압축, 폭발, 배입. 근데 이 폭발을 동력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 폭발을 연소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시험이 동력으로 나오든 연소로 나오든 폭발이라고 나오든 다 같은 말이다. 그래서 흡입, 압축, 동력, 배기. 흡입, 압축, 동력, 배기. 또는 흡입, 압축, 폭발, 배기. 흡입, 압축, 연소, 배기. 왜냐하면 연소될 때 폭발하고 폭발할 때 동력을 얻는 것 같은 말이죠.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면 피스톤이 내려오면서 흡입 밸브가 열려서 공기를 안으로 빨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피스톤이 위로 올라가면서 공기를 압축시킵니다. 이게 압축이죠. 그 다음에 고도로 압축되면 지금 디젤 같은 경우는 따로 스파크가 없죠. 압축열에 의해서 폭발을 합니다. 여기가 동력입니다. 그냥 폭발을 팍 하면 뒤로 물러났다가 다시 이제 올라가면서 배기 밸브가 열려서 여기 있던 뜨거운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배기가. 그래서 흡입, 압축, 폭발, 동력, 배기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지게차의 앞바퀴는 어디에 설치되는가? 지게차의 앞바퀴 무조건 직접 프레임에 설치됩니다. 이 프레임에 설치되지 않는다면 약해서 안 되죠. 지게차 앞바퀴는 직접 프레임에 설치됩니다. 이 프레임이 이런 거죠. 이 지게차 앞바퀴는 이 프레임에 설치됩니다. 이게 앞바퀴가 동력을 받습니다. 뒷바퀴는 방향만 조절합니다. 그래서 프레임에 설치된다. 지게차의 하역 방법 중 틀린 것은 짐을 내릴 때 가속 페달 사용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자연 하중으로 내립니다. 짐을 내릴 때는 마스트를 앞으로 4도 정도 기울인다. 내릴 때, 부릴 때. 리프트 레버 사용 시 눈은 마스트를 주의해야 한다. 마스트 주의해야겠죠. 짐을 내릴 때 틸트 레버 조작은 필요 없다. 아닙니다. 짐을 내릴 때는 일단 실을 때 어떻습니까? 실을 때 싣고 갈 때, 올 때 이 틸트 레버가 약 4도 정도 이렇게 기울어 있죠. 이렇게. 그럼 이걸 내리려고 하면 일단 리프트를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내리려면 마스트를 직각으로 세운 다음에 이 리프트를 위에서 밑으로 내립니다. 그래서 이때는 마스트를 내리려면 뭐 해야 돼요? 틸트를 조작해야죠. 4도 정도 틸트를 기울여줘야 되니까. 짐을 내릴 때 틸트 레버는 잡을 필요가 없다. 조작은 필요 없다. 그러니까 틀린 거죠. 4번이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실을 때는 뒤로 약 4도 정도 이렇게 마스트를 기울게 하니까 틸트 레버로 조작하고 내릴 때는 수직으로 해놓고 이걸 내리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틸트 레버 조작하고 그래서 짐을 싣거나 내릴 때 틸트 레버 조작은 필수입니다. 무한궤도식 장비에서 프론트 아이들러의 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한궤도식의
바퀴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앞에 붙은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프론트 아이들러.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조그만 것이 스프라켓. 이것이 동력을 받고 체인으로 걸어가지고 프론트 아이들을 돌리는데 프론트 아이들러는 조향. 얘가 좌우로 약간 돌면서 이 트랙을 조정해 준단 말이에요. 방향을 바꾸도록. 그래서 회전력을 발생하여 트랙에 전달한다? 아니, 얘는 회전력을 발생 못 시켜요. 얘가 소프라켓을 발생시키는 거죠. 그래가 체인으로 거서 얘를 돌려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틀렸고. 그 다음에 트랙의 진로를 조정하면서 주행 방향으로 트랙을 유도한다. 이게 맞는 거죠. 네, 트랙 방향 조정. 구동력을 트랙으로 전달한다. 얘는 구동력이 없어요. 이 스프라켓이 구동력을 이쪽으로 전달해 주지. 이거 틀렸고요. 파손을 방지하고 원활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하여준다. 파손 방지하고 원활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요 뒤에 붙어 있는 리코일링 스프링. 네. 이것이 해주는 거예요. 이게 프론트 아이들러 간 게 아니라 이것도 틀린 거예요. 맞는 것은요. 네. 트랙의 진로를 조정하면서 주행 방향으로 트랙을 유도한다. 이것이 프론트 아이들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하고 한번 더 연상을 해 보시고요. 세미 실드붐 형식의 전조등을 사용하는 건설기기 장비에서 전조등이 점등되지 않을 때 가장 올바른 것은, 자, 전조등에서 실드빔 형식도 있고 세미 실드빔 형식도 있는데, 실드빔 형식은 완전 통짜로 되어 있는 거예요. 통짜로. 예, 전부 담아까지. 그래서 전부 다가 떨어졌다 그러면 통짜로 갈아야 돼. 이게 몇만 원씩 뭐 달라 간단 말이에요. 이게. 통짜로 갈아야 돼. 이게 실드빔식이에요. 근데 세미 실드빔식은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까지만 통짜예요. 그리고 딱 여기 전구. 요거는 별도예요. 그러니까 전구 다가 떨어졌다 그러면 전구만 교체하면 돼. 여기서 묻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세미 실드빔을 물었어요. 예, 전부 다만 나갔다는 거예요. 전구가 나갔다. 그럼 뭐만 하면 돼요? 전구만 교환하면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실드빔 형식이면 통째로 다 갈아야 합니다. 통째로. 세미 실드 부분, 실드빔은 전구만 교체해주면 된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실드빔 형식은 전체가 한 개로 되어 있다. 전조등 전체를 교환해야 된다. 세미 실드빔 형식은 전구만 교환하면 된다. 그래서 이것이 실드빔 형식이고 세미 실드빔 형식은 여기까지. 그다음에 이 전구만 교체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전구만 교체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미실드 부분 전구만 교체해주면 된다. 전구를 교환한다.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